일부 AI가 정말 내 직업을 없앨까? 5년 뒤에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요즘 AI를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챗GPT는 글을 씁니다. AI는 그림을 만듭니다. 자료도 정리합니다.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5부 AI를 쉽게 가르치는 사람. 네 번째는 AI 교육과 활용 지원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챗GPT를 처음 여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AI가 준 답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도구를 도입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바로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AI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최고 수준의 AI 개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그 일에 맞는 AI 활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기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AI는 같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AI와 식당 사장님에게 필요한 AI는 다릅니다. 유튜브 제작자와 회사원이 사용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SNS 홍보 문구를 만드는 AI, 고객 리뷰를 정리하는 AI, 메뉴 설명을 만드는 AI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튜브 제작자에게는 주제를 정리하고 대본을 만들고 영상 설명글을 만드는 AI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 기능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6부 AI가 강해질수록 중요해지는 안전. 여섯 번째는 AI 안전과 윤리 관리입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좋은 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 사진과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원들이 AI를 사용하다 회사 내부 정보를 그대로 입력한다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보를 AI에 넣어도 되는지, AI가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사람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규칙을 만드는 일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AI 성능이 강해질수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에는 기술을 빠르게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어디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고객 문의에 답하고 복잡한 데이터까지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사람이 할 일은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닐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지 순위를 매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과 AI를 연결하는 것. 일곱 번째는 사람과 AI를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어쩌면 오늘 소개한 일 가운데 가장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역할입니다. AI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AI가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님들에게 보낼 홍보 문자를 매번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홍보 문구를 AI가 초안으로 만들도록 하면 어떨까? 이번에는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내용을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중요한 업무를 뽑아내는 과정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기술 자체보다 사람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능력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소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콘텐츠를 기획하는 역할. 두 번째, AI가 만든 결과를 검수하는 역할. 세 번째, 반복 업무를 AI로 자동화하는 역할. 네 번째, AI를 쉽게 가르치고 활용을 돕는 역할. 다섯 번째, 개인과 업무에 맞는 AI 서비스를 기획하는 역할. 여섯 번째, AI 안전과 윤리를 관리하는 역할. 일곱 번째, 사람의 문제와 AI를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직업의 이름이 앞으로 정확히 그대로 사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AI 기술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 이름도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이름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하는 일에서 AI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둘째, AI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일도 구분해 보세요. 셋째, AI가 만든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넷째,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영업을 한 사람이 AI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업 경험에 AI를 더하면 다른 사람이 만들기 어려운 활용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경험과 AI의 빠른 콘텐츠 제작 능력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질문은 AI가 내 직업을 없앨까? 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에 AI를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 AI와 경쟁해서 AI보다 더 빨리 글을 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AI가 잘하는 일은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문제를 찾고, 방향을 결정하고,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AI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AI 시대의 새로운 일을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정보를 전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AI를 처음 접하는 분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AI 시대를 준비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AI 때문에 새롭게 중요해질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앞으로는 직업의 이름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업과 업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라는 직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원이 하는 일에는 이메일 작성도 있고, 자료 조사도 있고, 회의도 있고, 보고서 작성도 있고, 고객과 대화하는 일도 있습니다. AI가 이 가운데 이메일 초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회사원이라는 직업 전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AI 시대의 직업 변화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2부. 첫 번째 새로운 역할. 첫 번째는 AI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AI가 콘텐츠를 잘 만드는 시대에 왜 기획자가 더 중요해질까요? AI에게 블로그 글 하나 써줘 라고 하면 글이 나옵니다. 이미지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미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에게는 먼저 누군가가 알려줘야 합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기획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AI는 대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어떤 주제를 다뤄야 시청자가 관심을 가질지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초보자를 대상으로 할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지에 따라서도 영상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가 제작 속도를 높여줄수록 오히려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모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AI를 이용해 좋은 콘텐츠가 나오도록 설계하는 사람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부. AI가 만든 것을 확인하는 사람. 두 번째는 AI 결과물 검수 역할입니다. AI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맞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는 잘못된 내용을 매우 자신있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실제 자료처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사용이 늘어날수록 AI가 만든 결과를 확인하는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특히 금융, 법률, 교육, 기업 문서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처음부터 글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확인하고 수정하는 형태의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능력은 글을 빨리 만드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판단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판단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부. 반복 업무를 바꾸는 사람. 세 번째는 AI 자동화 설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자료를 복사합니다. 비슷한 문서를 반복해서 작성합니다. 들어온 내용을 종류별로 나눕니다. 정해진 형식으로 결과물을 만듭니다. 이런 반복 업무에 매일 한두 시간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AI 자동화는 이런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내용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뒤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으로 만드는 과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자동화해야 실제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루 1시간을 줄이는 자동화도 장기간 쌓이면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사용할 줄 압니다. 라는 말보다 이 반복 업무를 AI를 이용해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